자, 24번. 여러분, 24번에 선지 5번이 정답이거든? 선지 5번? 그 당시에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이거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다 5번 찍었는데, 그거 말고 보기 내용까지 정확하게 독해주면 답의 근거를 2가지 이상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5번이 답인 근거가 2가지가 더 있다고. 2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가나다 쭉 읽어보고 24번에 특히 선지 5번 있죠. 이게 왜 정답인지 이유 2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번 갑시다. 자, 보기 해석부터. C는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냈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이때 추상적인 개념 있죠. 그러니까 보기를 바라볼 때 보기 내용에서 이걸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강해야 이게 이렇게 읽혀. 두 글자로 바꾸면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두 글자로 바꾸면 내면 네, 여러분 다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원관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시에서 강조하는 원관념이란 건 뭘까? 화자의 내면이겠지. 그러면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건 뭘까? 내면을 뜻하는 거겠죠. 해석됨? 누군가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자, 시에서 형상화된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그럼 다시 뭐와 뭐 간의 유사성? 내면과 구체적인 이미지 간의 유사성 맞습니까? 해서 그렇게 돼야 되죠.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 밝은 속성 밑에 적어봐. 이미지. 이미지.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밑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 내면. 됐나? 내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내 딸내미 사진 보여줬던 거. 감각적 이미지는 어떤 기능을 가진다고? 내면의 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다음에 어두운 속성 뭐죠? 이미지. 다음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뭐지? 내면. 보편적 인식의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다시 뭐와 뭐 간의 유사성이야? 내면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지 1번, 2번, 3번, 4번 다시 읽어봐. 내면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맞습니까? 됐죠? 왜 5번이 정답이야? 선지 5번은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유사성을 파악한 게 아니거든. 이해됐나? 됐죠? 보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유사성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5번 정답 낼 수 있죠. 다음에 본문으로 갑시다. 지금 나로 가겠습니다. 자,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럼 다시 여러분, 이 시에서 지금 뭐하고 뭐 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태양과 그 다음에 달 맞나? 눈부신 속성은 어디다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선지 5번 다시 읽어봐. 눈이 부신 속성 어디에다 연결하면 안 돼? 달한테 연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부여하는 속성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렇죠? 그러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이 아닌데 운 좋아서 맞춘 거지. 나머지 두 개 가지고 정답 내라 그러면 낼 수 있었어? 됩니까? 자, 그럼 유사성을 처음 물어봤느냐? 아니죠. 자, 24년 9월달 모의평가 서영보의 문희단기인데 자, 문학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서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의 이름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시어나 이 소재들 간의 얘 또는 얘를 파악해달라는 얘기죠. 유사성 말고 대비 관계도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뭔가를 묶어서 문학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네. 첫 번째, 연결관계의 적절성. 됐나? 두 번째는 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답을 낸 거죠. 보기에서 뭐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했지? 이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한 거죠. 자, 선지 봅시다. 그 당시 27번에 선지 3번인데 다의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까진 맞아.
근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가지고 정답낸 거죠. 근데 이번에 9월달 모의평가는 뭐 가지고 정답낸 거죠? 얘로도 정답낸 거죠. 얘로도. 이해됐나? 자, 2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에 지문 가러 갑시다. 자, EBS 연계이기는 한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그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뭐야? 자연의 섭리, 그쵸? 이 지순한 길은 바다를 기울었다. 지순한 파란색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길에서 뭘 인식하고 있는 거지? 자연의 섭리. 그렇습니까? 자연의 섭리. 자,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파란색 밑줄, 가뿐한. 이 가뿐하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진짜 몸이 가볍다니까? 마음이 가볍다 아닐까? 그쵸? 결국 서정가에서 얘기하는 건 화자의 내면이니까. 그럼 가뿐하다니까 이 자연의 섭리가 구현된 길에서 화자는 내적 갈등이 사라진 상태. 이해됐죠? 그 반대로 젊은 시절은 뭐가 가득했던 상태인 거지? 마음이 무겁다 그랬으니까 내적 갈등이 있었던 세계죠. 있었던 시기겠지. 자, 3년 겨우 시야가 열리는 파란색 밑줄. 두 글자 뭐라고 적어야 돼? 성찰. 성찰. 다음에 심오한 잔잔한 색. 여러분 다시 아까 잘 봐봐. 그 살구꽃 바라보면서 소가 순하다고 여겼죠. 진짜 소가 순한 거야? 거기서는 아프리카 들소가 와도 순하다고 보인다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세계가 잔잔해 보이는 거지? 지금 화자의 내면은 뭐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세계도 잔잔해 보이는 거죠. 이해됨? 이런 게 파악이 빨라야 돼. 시인속 잘 하려면. 한우가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그치? 자연의 섭리가 구현된 이 길은 바다로 길고 가뿐한 나의 신발.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파란색 밑줄. 설레는. 여러분, 구름이 설레? 그 길을 걸어가는 내 마음이 설레는 거죠. 됐죠?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그러니까 빛나는 파란색 밑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길이 빛나는 걸로 형상화를 했을까? 왜 빛나는 걸로 형상화를 했을까? 이해줘야. 됐죠? 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나서 가뿐해졌다 그랬지. 그럼 화자는 나이가 언제쯤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중년 이후 맞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성찰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 기우는 세계라는 게 길이 경사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 나이가 꺾여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되죠? 이렇게 뚫어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가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는 뭐 내가 이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이런 보기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독해를 해줘야 돼. 독해.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내면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 그리고 내면을 드러내는 정보를 준다면 어떤 내면인지 긍정 부정 퉁치지 말고 디테일하게 내면의 변화와 구별까지 이미 준비된 상태로 본문에 들어가야 연결이 빠르죠. 알겠죠? 안 그러면 내가 짚어줘야 맞다. 이런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있으면 홀로 사야 되죠? 나 데리고 갈 겁니까? 자, 지문 다뤄 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부터 좀 보겠습니다. 24년 9월달 모의평가 서영보의 문희단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고전수필에서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뭘 훨씬 중시하죠? 얘죠, 얘. 그 다음에 하나 더. 둘 중에 뭘 더 중시하죠? 얘죠, 얘. 그 다음에 인간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보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고전문학은 세계관이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고전소설 주제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영웅소설, 가정소설. 그쵸? 뽁하면 그런 얘기죠. 뽁하면 마누라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뻑하면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뻑하면 적강하죠. 뻔하죠. 그에 비해서 현대소설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죠. 고전시가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의 자연친화 아니야? 나머지 유배문학이라든가. 결까지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휘가 잘 해결되고 세계관만 잘 이해해주면 고전문학 진짜 빠르게 뚫을 수 있다고. 자, 지금 얘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나 바다가 너무 좋은데 여기 내 고향이 분당이야. 바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제주에 한 달살이 하러 가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뜬 거죠. 이걸 뜨게 된 거지.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생각해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가 하나의 뭘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관점에서 보면 섬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나도 어디 사람이야? 나도 이미 섬 사람인 거지. 됐나? 그러니까 도성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눈을 다르게 가져봐라. 이런 얘기죠. 인식의 전환. 자, 다음에 PTSD 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뭔 얘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병이다. 뭔 얘기야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돼? 그러지 말라고. 고전문학은 세계관 싸움이라고. 여기 봅시다.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 써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자,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하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한다. 다 뭐와 관련된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다 얘랑 관련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뭘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다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기억하는 게 병이라는 얘기죠. 뭘 기억하는 게 병이라는 얘기야? 왜? 잊는 것은 병이다. 뭐? 예. 간단하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중심은 딱 잡고 읽으면 말장난이 휘둘리지 않거든. 중심은 딱 잡고 읽어주면.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게 된다. 결론이 뭐지? 얘는 잊어버리고 여기 집중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내용은 22년 쓰는 이옥의 담초라는 수필을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귀하고 천한 것이 나뉘어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귀한 풀과 그다음에 천한 풀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이 내용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딱 한 장의 고전 수필 쭉 몰아서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한다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돼? 고전 수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제의식은 뭐가 있지? 나 같으면 기출문제 풀면서 그걸 확인할 것 같은데. 된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소재 여러분이 또 따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 딱 한 장 고전수필 관련해서 쭉 적어놓은 다음에 고전수필 읽을 때는 일단 이 주제의식을 고려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주제가 빨리 도출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현대수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주제의식 다양해.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질문 다. 천지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파란색 밑줄.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죠? 실제 작지만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면 크다고 여길 수 있다. 얘보다는 뭐에 집중해라? 여기 집중해라. 또는 이것보다는 뭐에 집중해라? 여기 집중해라. 또 똑같은 얘기죠. 또 똑같은 얘기인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뒷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끼워넣기 표시합시다.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뒷나라와 초나라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의 성인이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건 뒷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을 작게 여기는 거죠. 됐나? 작게 여기고 있는 거지. 자,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쭉 파란색 밑줄.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의 구분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떤지에 따라 달린 것일 뿐이다. 주제의식 뻔하네. 그죠? 주제의식 뻔한 거죠. 자, 다음 단락. 우상사, 사앙은 약봉의 아래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폐폭받고 있네. 그래도 사항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라고 명명했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항이 언젠가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럼 너는 뭐라고 충고하겠어? 야, 마음의 눈을 떠봐. 크다고 여기면 니네 집 졸라 커. 이 정도 얘기하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무리를 해주면 문학에서 시간이 단축이 안 될 수가 없죠. 현대소설에서도 지게꾼인 청년, 화가인 나, 성격 고래서 읽어주면 심리가 바로 뚫리니까 질문 독해가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말하는 그런 내면을 뚫어내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 절대로 과다하다고 여기면 그게 안 되죠. 그럼 자꾸 엉뚱한 데서 시간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 선택 빠르게 풀고 도서론에서 시간 줄이려고 하다가 문제 흘리고. 여기 남기까지 되게 많은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나? 뭔가 놀랍고 신비하다. 저 사람 들으면 독해법이 신비하다던데. 또 누가 보니까 요새 진짜 현란하게 가르친다던데. 눈길 간 적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걸 배웠다면 크게 도움이 됐을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석대로 가야 되는 거지. 결국에 정석대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마지막에 행동 강령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했냐면 내 반응 매뉴얼이야, 이건. 내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이 차분하게 성찰해보고 자기만의 반응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내 반응 매뉴얼은 여러분한테 나눠줬어. 그게 성찰지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겠죠? 자, 계속 갑시다. 근데 얘 말하는 거 진짜 싸가지 없는 것 같아. 군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렸을 뿐이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 저녁으로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맞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은 아니라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니네 집은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큰 집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더라도. 자, 지금부터는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큰 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군에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을 삼아 생각해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치일 뿐이지만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조로 삼아 제대로 길을 면 끊어주고 그게 천지사에 가득한 큰 것이 될 수 있죠. 된다? 그 마음먹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나 맞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잘 읽어봐야 돼. 다시 어떻게 기르면? 마음속에 뭘 축적해 나가야 돼? 의로움 맞습니까? 그 마음속에 의로움을 축적해 나간다. 뭐에 정진하라는 얘기야? 유교적인 세계관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잡아. 지은이 나와 있죠? 지은이 나와 있지. 이름이 남아 있잖아. 작자 미상이 아니잖아. 누구겠어? 사대부겠죠. 사대부겠지. 사대부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겠어? 유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겠죠. 이해됐나?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의식이 있을 거라니까. 그런 걸 드러내고 있겠지. 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유교에서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소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까지가 작은 생활이죠. 소박한 생활. 그런데 흉종의 키는 뭐지? 마음속에 쌓인 의로움 맞습니까? 마음속에 쌓인 의로움 맞죠? 기를 토해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 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사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사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무슨 뜻이야? 니네 집은 뭐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이거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닥치고 만족해라 이런 얘기죠. 자, 수용한 것의 근본의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보여? 정진한다면 보여?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쌤이 힌트 줬는데 이런 내용들 있잖아. 여러분이 딱 한 장 고전수필 정리한다 그러면 최근 5개년 이런 고전수필 쭉 문제 풀어가면서 뭘 확인한다라는 관점을 가져줘야 돼.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됐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그런 걸 이해하면 수필에서 너 또 이 얘기할 거지? 너 또 이 얘기할 거지? 바로 보인다 이거죠. 그럼 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게 병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외적인 것이 매달리고 있는 회석이 빨리 되지. 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란 건 이런 약점을 내가 도출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고전수필을 쭉 몰아서 풀어본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성찰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한테 고전수필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받는 사람 중에 내가 이런 말 전달한 적이 있거든. 인문철학 지문이 문제입니다. 인문철학 쭉 몰아서 풀어봐. 이런 걸 깨달아 보라는 얘기였거든. 이런 걸. 근데 대부분 그냥 풀기만 하더라고. 대부분은 그냥 풀기만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문제 자체는 썩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됐죠? 오케이. 자, 지문 가나다. 특히 나와 다. 특히 다에 더 집중해서 한번 진하게 내면 뚫어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문학 문제 이 정도로 좀 계속 뚫어보길 바래. 그럼 뭔가 시야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거든.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집중하기만 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게끔 그동안 내가 이미 알게 모르게 축적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알겠죠?